우리는 아직 같은 집에 살고 있었다. 같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고 같은 신발장에 신발을 벗어두었고 같은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셨다. 모든 게 그대로였다. 겉보기에는 아침에 눈을 뜨면 서로를 먼저 보지 않았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각자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알람을 끄고 날씨를 확인하고 회사 메일을 훑어보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같은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도 전혀 다른 세상에 있었다. 나 먼저 나갈게. 그 말은 묻는 말도 아니었고 대화를 시작하려는 말도 아니었다. 응. 그 대답 역시 붙잡는 말도 아쉬운 말도 아니었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생각했다. 이게 그렇게 이상한 건가? 다들 이렇게 산다고 같이 사는 게 꼭 매일 대화를 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아주 작게 정말 들리지 않을 정도로 이상하다는 신호가 울리고 있었다. 우리는 말을 하지 않았다. 대신 서로를 보고만 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서로를 보지도 않았다. 식탁에 마주 앉아도 각자의 휴대폰 화면만 내려다봤고 소파에 나란히 앉아도 각자 다른 영상을 보고 있었다. 오늘 뭐 먹을까? 아무거나. 그 대화는 의논이 아니라 대화 종료 선언 같았다. 아무거나라는 말 뒤에는 관심도 기대도 없었다. 예전에는 뭘 먹을지 정하는 데만 10분 넘게 걸렸었다. 이건 어때? 아니, 그건 지난번에 먹었잖아. 그럼 이거? 그 사소한 말다툼조차 지금은 그리웠다. 지금은 서로에게 맞추지도 않고 서로를 설득하지도 않았다. 그저 편한 쪽으로 흘러갔다. 이상한 건 우리가 싸우지도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화를 낸 적도 없고 소리를 높인 적도 없고 문을 쾅 닫은 적도 없었다. 그래서 더 괜찮다고 생각했다. 싸우지 않으니까 문제 없는 거지.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우리는 싸우지 않은 게 아니라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었다. 뭘 말해도 바뀌지 않을 거라는 생각. 굳이 말 꺼내봤자 서로 피곤해질 거라는 체념. 그래서 불편한 말은 삼켰고 서운한 마음은 넘겼고 외로운 기분은 혼자 정리했다. 그게 어른스러운 거라고 착각하면서 집에 함께 있어도 온도는 달랐다. 나는 TV를 켜고 상대는 이어폰을 꼈다. 같은 소파에 앉아 있으면서도 우리는 서로의 숨소리를 의식하지 않았다. 가끔 웃음소리가 들려도 무슨 장면인지 묻지 않았다. 뭐 봐? 그냥 그 말로 충분했다. 예전 같으면 같이 웃고 같이 욕하고 같이 장면을 돌려보던 사이였는데 지금은 웃음조차 공유하지 않았다. 나는 그게 편해졌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실은 조심스러워진 거였다. 어느 날 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지금 이 사람 없으면 내 하루가 달라질까? 대답은 생각보다 빠르게 나왔다. 아마도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았다. 그 사실이 나를 무섭게 만들었다. 같이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같은 집은 그저 공간일 뿐이었다. 그날 밤 불을 끄고 누웠지만 서로에게 등을 돌린 채였다. 같은 침대에서 각자 다른 생각을 하며 잠들었다. 그때는 몰랐다. 이 조용함이 편안함이 아니라 멀어지고 있다는 신호라는 걸. 서운함은 갑자기 폭발하지 않았다. 대신 아주 사소한 순간들 속에서 조용히 쌓였다. 오늘 늦어? 응. 그 대답 뒤에 아무 말도 이어지지 않았다. 예전 같으면 왜? 무슨 일 있어? 밥은? 같은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을 텐데 이제는 묻지 않았다. 묻지 않는 게 상대를 배려하는 거라고 서로 착각했기 때문이다. 나는 피곤하겠지라고 생각했고 상대는 관심 없겠지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서운함은 말이 되지 못한 채 하루하루 쌓여갔다. 이상하게도 우리는 서로에게
점점 더 눈치를 보게 됐다. 무슨 말을 꺼내면 상대가 귀찮아할 것 같았고 괜히 분위기를 망칠 것 같았다. 오늘 회사에서 그 한마디에 말은 자연스럽게 멈췄다. 상대는 일부러 끄는 게 아니었고 나는 괜히 상처받았다. 하지만 그 감정을 그대로 삼켰다. 괜히 예민한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서운해하면 이상한 것 같아서. 우리는 점점 솔직해지는 방법을 잊어가고 있었다. 주말 오후 같은 집에 하루 종일 함께 있었던 날이 있었다. 나는 거실에 있었고 상대는 방에 있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우리는 하루를 보냈다. 나 나갔다 올게. 응. 어디 가는지도 언제 오는지도 묻지 않았다. 그게 자유를 존중하는 거라고 스스로를 납득시켰다. 하지만 혼자 남은 집에서 나는 문득 깨달았다. 이건 자유가 아니라 무관심에 가까웠다는 걸. 괜찮아. 그 말은 우리 사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말이 됐다. 괜찮아. 아무 일 없어. 신경 쓰지 마. 하지만 그 말들 속에는 정반대의 감정이 들어 있었다. 괜찮지 않다. 사실은 신경 쓰인다. 누군가는 알아줬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 사실을 서로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했다. 왜냐하면 그걸 인정하는 순간 이 관계가 생각보다 많이 멀어졌다는 걸 마주해야 했기 때문이다. 어느 날 밤 잠들기 전 문득 상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불은 꺼져 있었고 휴대폰 화면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잘 자. 그 말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응. 그 짧은 대답이 이상하게 멀게 느껴졌다. 같은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손이 닿지 않았다. 그 순간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멀어졌나? 하지만 그 생각마저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 그날 밤 우리는 같은 공간에서 잠들었지만 서로에게서 한 걸음 더 멀어졌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말 대신 행동으로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연락이 늦어도 굳이 묻지 않았고 답장이 와도 일부러 늦게 확인했다. 예전에는 왜 이렇게 늦어? 라는 말 속에 걱정이 섞여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말조차 하지 않았다. 대신 아무 말 없이 하던 일을 계속했다. 그 무심함이 상대를 더 불안하게 만든다는 걸 서로 알지 못한 채 나는 괜히 신경 쓰기 싫어서라고 생각했고 상대는 관심이 없어서 그렇겠지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은 마음은 조금씩 행동이 되어 상대를 밀어냈다. 사소한 장면 하나가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같이 장을 보러 갔던 날이었다. 카트를 끌며 각자 필요한 물건만 집어들었다. 이거 필요해? 아니. 그 대답이 차갑지도 화나지도 않았는데 왜인지 모르게 마음이 내려앉았다. 예전 같았으면 너 좋아하잖아. 그럼 하나 더 사자. 같은 말이 오갔을 텐데 이제는 그런 배려가 사라져 있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서운함은 표정에도 말에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다. 상대가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나는 혼자 이런 생각을 했다. 나랑 있기 싫은가? 집에 오는 게 귀찮아진 건가? 하지만 그런 생각을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다. 괜히 의심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고 괜히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았다. 상대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내가 말이 없을 때 이미 마음이 떠난 건가? 나랑 대화하기 싫은 건가? 같은 생각을 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묻지 않았다. 묻지 않은 질문들은 각자의 머릿속에서 각자의 답으로 굳어갔다. 그날은 아주 사소한 계기였다. 저녁을 먹고 나서 각자 휴대폰을 보던 순간 상대가 먼저 말했다. 우리 왜 이렇게 된 것 같아? 나는 그 질문이 너무 갑작스러워서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뭐가? 예전이랑 다르잖아.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짜증 섞인 말이 튀어나왔다. 다들 이렇게 살아. 시간 지나면 다 그래. 그 순간 상대의 표정이 굳는 게 보였다.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그 말이 우리 사이에서 처음으로 나온 솔직한 말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솔직함을 끝까지 이어가지 못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조금 길게 이야기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말을 하면 할수록 서로 더 멀어지는 기분이 들었다. 나는 그냥 외로웠어. 그건 내가 예민한 거야. 그 말이 상대의 마음을 완전히 닫게 만들었다는 걸 그땐 몰랐다. 넌 늘 그렇게 말해. 뭐가? 내가 느끼는 걸 틀렸다고 하잖아. 그 말에 나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어떤 말도 상대를 안심시키지 못했다. 대화는 했지만 이해는 없었고 솔직해졌지만 더 아파졌다. 그날 이후 우리는 다시 조용해졌지만 그 침묵은 이전과 달랐다. 이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서로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싸운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아무 일도 없던 건 아니었다. 우리는 다시 조용해졌지만 그 침묵은 전보다 더 무거웠다. 말을 안 해서 편해진 게 아니라 무슨 말을 해도 상처가 될 것 같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된 침묵이었다. 아침에 마주쳐도 눈이 잘 마주치지 않았고 괜히 바쁜 척하며 각자의 준비를 했다.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서로의 기분을 조심스럽게 피해 다녔다. 집이 쉬는 공간이 아니라 눈치 보는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다. 대화가 줄어들수록 혼자 하는 생각은 늘어났다. 상대가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괜히 상상을 했다. 누군가를 만나고 있는 건 아닐까? 집에 오기 싫어서 일부러 늦는 걸까? 그 생각이 스스로도 싫어서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야, 그런 사람 아니야. 하지만 그런 생각을 지워내는데 점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졌다. 상대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내가 말없이 있을 때 이미 마음이 떠난 건 아닐까? 혼자서 상상하고 혼자서 결론을 내렸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서로를 직접 묻지 않고 머릿속에서만 멀어지고 있었다. 어느 순간부터 각자의 일정이 늘어났다. 나는 일부러 야근을 자주 했고 상대는 혼자 외출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오늘도 늦어? 응. 그 말에는 서운함도 아쉬움도 없었다. 아니, 없는 척을 하고 있었다. 같이 있는 시간이 줄어들수록 마음은 오히려 편해지는 것 같기도 했다. 하지만 그 편안함은 안정이 아니라 포기에서 오는 편안함이었다. 굳이 부딪히지 않아도 되니까. 그 생각이 조금씩 우리 사이를 정리하고 있었다. 어느 날 나는 혼자 이런 생각을 했다. 이 관계를 계속 붙잡고 있는 게 맞을까? 그 질문이 머릿속에 처음 떠올랐을 때 깜짝 놀랐다. 이별을 생각한 적은 없다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미 마음 한구석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았다. 혼자 살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 이 집을 나가면 어디로 갈지 상대에게 말하지 않은 채 혼자서만 이별 이후를 상상하고 있었다. 그 사실이 나를 더 외롭게 만들었다. 어느 날 밤 같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같은 화면을 보고 있었지만 우리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나는 이렇게 계속 사는 게 맞을까를 생각했고 상대는 언제까지 이렇게 버텨야 할까를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광고가 나오자 상대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먼저 들어갈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말이 단순히 잠자러 간다는 말이 아니라 이 관계에서 한 발 더 물러나는 말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그날 밤 같은 집에 있었지만 우리는 이미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방향이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서로의 하루를 전혀 모르게 되었다. 예전에는 집에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물었다. 오늘 어땠어?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이제는 그 질문 자체가 사라졌다. 각자 들어오고 각자 씻고 각자 밥을 먹었다. 같은 냉장고를 열어도 누가 뭘 먹는지 관심이 없었고 같은 집에 살아도 각자의 일정표 속에는 서로가 없었다. 그 사실이 처음엔 편했다. 하지만 편하다는 건 이미 마음이 한 발짝 떨어졌다는 뜻이었다. 주말이 왔지만 기대는 없었다. 주말에 뭐 해? 글쎄, 그 대화는 계획이 아니라 형식적인 확인에 불과했다. 나는 혼자 외출했고 상대도 혼자 나갔다. 같이 있어도 각자의 시간을 보내는 게 자연스러워졌다. 한 집에 돌아와도 어디 다녀왔는지 묻지 않았다.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서로의 삶에서 빠져나오고 있었다. 어느 날 밤 혼자 누워 있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잠깐 떨어져 있으면 뭔가 달라질까? 그 생각이 무섭게 느껴졌지만 동시에 조금은 안도감도 들었다. 지금처럼 같이 있으면서 상처받느니 차라리 혼자가 더 편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상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꺼낼 용기는 아직 없었다. 나는 처음으로 의식적으로 말을 꺼냈다. 우리 좀 이야기할까? 그 말이 이상하게 떨렸다. 상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았다. 하지만 정작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서로 몰랐다. 요즘 우리가 좀, 응, 알아? 그 짧은 대답이 희망처럼 들리기도 했고 절망처럼 들리기도 했다.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그동안 쌓인 침묵이 너무 두꺼웠다. 조금 늦었다는 걸 서로 느끼고 있었지만 아직 인정하지는 않았다. 대화는 길지 않았다. 서로의 말은 조심스러웠고 끝내 핵심까지 가지 못했다. 조금만 더 노력해 볼까? 노력할 수 있을까?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동시에 침묵했다. 서로를 아직 싫어하지는 않았지만 예전처럼 사랑한다고 말하기도 어려웠다. 그날 밤 같은 침대에 누웠지만 우리는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붙잡아야 하나? 이제 놓아줘야 하나? 그 두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서 계속 부딪혔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알고 있었다. 이 질문에 곧 답을 내리지 않으면 이 관계는 자연스럽게 끝나버릴 거라는 걸. 어느 날부터 집에 들어오는 게 조금 두려워졌다. 싸움이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큰 사건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아무것도 없을 게 확실했기 때문이다. 불은 꺼져 있고 소리는 없고 누군가를 반기는 기척도 없었다. 집은 그대로였지만 이제는 머무는 곳이 아니라 잠시 들렀다 가는 장소 같았다. 그 사실이 나를 가장 아프게 만들었다. 그날도 아주 평범했다. 밥 먹었어? 응. 그게 우리가 나눈 마지막 평범한 대화였다. 어떤 의미도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은 말. 그 말이 끝나자 더 이상 이어질 이야기는 없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다. 아마도 이미 마음속에서는 많이 울어버린 뒤였기 때문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긴 이야기를 나눈 날 우리는 서로를 탓하지 않았다. 내가 잘못한 건 아니야. 너도 마찬가지야. 그 말은 위로였지만 동시에 이별 선언 같았다.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라면 고칠 방법도 없다는 뜻이었으니까. 우리는 서로를 싫어하게 된 게 아니라 서로를 놓치게 된 거였다. 그 차이가
더 슬펐다. 짐을 정리하면서 많은 물건들이 나왔다. 같이 샀던 컵, 여행지에서 사온 자석, 아무 생각 없이 찍어둔 사진들. 그 물건들에는 다정했던 우리가 남아 있었다. 그래서 쉽게 버릴 수 없었다. 하지만 계속 가지고 있을 이유도 없었다. 그게 우리가 처한 관계와 너무 닮아 있었다. 우리는 갑자기 멀어진 게 아니었다. 하루아침에 사랑이 사라진 것도 아니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말을 줄였고 기대를 낮췄고 마음을 숨겼다. 그렇게 같이 살면서 서로에게서 멀어졌다. 이제야 알겠다. 관계는 큰 사건으로 무너지지 않는다. 아무 일도 없는 날들이 계속 쌓일 때 조용히 끝난다. 이 이야기를 남기는 이유는 후회 때문이 아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와 같이 살고 있지만 점점 멀어지고 있다면 아직 말할 수 있을 때 말하라는 뜻이다. 침묵은 편안함이 아니라 이별의 준비일 수도 있으니까.